자, 그렇다면 그 자유로운 영혼 김삿갓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분? 엄청 맞았을 것 맞았을 것 같은데. 형님 아실 것 같아요. 난 다 알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맞네, 맞네. 손을 읽었구나. 아시면 잠시만. 오, 네. 역시. 오. 자, 전국을 떠돌던 당시 김삿갓은요, 어떤 특별한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특별한 게 있죠. 잔반? 잔반. 집안 세력과 살림이 변변찮은 허울뿐인 양반. 아, 그러니까 일단 신부는 양반인데 사는 모습은 약간 천민 같은 요건 중간에 약간 그런 상황인가요? 네. 어떻게 해서 양반이 잔반이 되죠? 한마디로 중앙 정치계에서 밀려난 몰락한 양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삿갓의 어린 시절 추측되지 않습니까? 자, 김삿갓이 직접 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조상들은 부귀영화를 누려왔고 장안에서도 이름 높은 가문이었네. 김삿갓은요, 황금빛 미래가 보장된 집안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와. 사실 이 김삿갓의 집안은요, 보통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어마한 위세를 자랑하는 장동 김씨. 장동 김씨? 감독님. 들어보셨나요? 안동은 많이 들어봐요. 들어봤죠? 네. 바로 안동 김씨에서 분파된 가문입니다. 아, 있었는데 분파된. 빠져나온. 거기서 나온 가문이라는 네. 얘기죠. 이 장동 김씨가 모여 살던 이 장동은요, 지금의 서울 효자동, 창선동, 통이동 그 일대를 가리킵니다. 저랑 고향이 같습니다. 어? 제가 그 광화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오늘 제대로 모셨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거기- 뼛속까지 김삿갓이시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네네. 이제 거기서 태어났어. 오,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장동 일대에 모여 살던 이들이 자신들은 기존의 안동 김씨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장동 김씨라고 부르면서 구분 지은 거예요. 안동 김씨도 대단한데 거기에 장동 김씨는 더 대단하다. 느낌 오시죠? 네. 네. 근데 장동 김씨들은 왜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 궁에 그 들어간 사람 많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똑똑하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번듯한 명문가 자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김삿갓이. 네. 근데 네. 그 자손의 이름이 김삿갓?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지금도 어떤 가수분들 보면 예명이나 가명이나 약간 뭐 닉네임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네. 별명 같은데. 그런 것도 약간 수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이름을 짓는데. 별명 뭔가가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렇다면 김삿갓의 본명이 따로 있지 아, 않았을까요? 있죠. 그죠? 네. 영삼 씨 혹시 김삿갓의 본명은 알고 계신가요? 아유, 당연히 알고 있지. 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요? 다 공부했지. 소설을 읽고 김삿갓. 그거에 본인의 본명은 김병연. 김병연. 네. 김병현. 이 사이드 이거 김병현이 아니라 네. 김병연. 김병현.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남인데 위에가 김병하. 오. 그 둘째가 이제 이분이시고 어. 밑에가 또 동생 둘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김삿갓은요, 한양 명문가 중에서도요, 최고의 위상을 떨치던 세도가문 장동 김씨의 도련님 김병연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김삿갓은 왜 잔반으로 몰락했을까요? 그 아까 보니까 조상분들은 되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 거 보니까 김병현의 이제 김삿갓의 아버지가 뭔가 좀 실수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약간 뭐 유배를 가거나 뭐 이런 일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닌가. 버려진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김삿갓이 5살이 되던 1811년 김삿갓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대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홍경래의 난. 백성들이 조선 조정을 정조준한 대규모의 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홍경래나. 당시 세도 정치로 인한 이 부정부패가 조선 곳곳에서 차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세도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 탐관오리들이 지방관이 되면서 정말 백성들을 그 마른 걸레 짜듯이 수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이 평안도의 잔반 홍경래가 들고 일어난 일어났죠. 거예요. 준비 기간만요 무려 10년. 10년을 준비했어요? 와. 치밀하게 준비된 전례 없던 대규모 난으로 조선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경래의 반란군이 김삿갓 집안의 목을 조여옵니다.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이 홍경래의 기세가 점점 맹렬해지더니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이 있던 선천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은요 평안도 선천 부사에 올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1812년 4월 홍경래의 죽음으로 홍경래의 난이 가까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난이 끝나자마자 김삿갓 집안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선천관의 관군들이 들이닥치니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을 오랏줄로 묶어 끌고 간 겁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반죄인 김익순이 복주되었다. 자, 여기서 모반이란 나라를 바꾸거나 왕을 바꾸는 역모, 그리고 복주란 형벌을 받아 죽는 걸 말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이 홍경래에게 항복한 뒤 대역 죄인에게 내려지는 극형 음지처참으로 사형당한 겁니다. 사형. 홍경래 난이 일어나자 김익수는 그 검산성에 들어가서 반군과 이제 맞설라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그 수족들이 대부분 반군에 가담한 데다가 이 백성들마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반군이 이제 회유를 하고 곤유를 하게 되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선시대 때 관리가 이 반군에게 항복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이제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김익순을 가장 무거운 형벌인 능지처참에 처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삿갓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조선의 형법은 명나라의 법전 대명률을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대명률에는요, 대역죄인의 가족에게도 죄를 묻는 연좌 처벌이 적혀 있습니다. 대역죄인의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 그 외 가족들은 공신집에 노비로 주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을 보기는커녕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와 이거 집안을 그냥 다 터네요. 그렇죠. 아이고야. 일가족을 없애는 멸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무섭다 진짜. 왜냐하면 옛날에는 네. 그 역적으로 다쳐서 그 아버지를 이제 처형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복수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언제 또 그 모발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아예 다 이렇게 씨를 제거하는 맞아요. 거지. 맞네요.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구나. 관리였던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수는 자신이 홍경래에게 항복한 후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삿갓의 부모님들이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안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삿갓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명의 그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김삿갓은요, 형과 함께 황해도 곡산으로 도망칩니다.
겨우 5살 어린 나이에 반역자의 집안으로 찍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살게 된 김삿갓. 이제 그는 기세등등한 장동 김씨 가문의 도련님 김병연이 아니고요. 가문을 숨겨야 하는 잔반 김병연으로 살게 된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지 3년이 되던 1815년 황해도 곡산에서 숨죽여 살던 김삿갓에게 기쁜 일이 생깁니다. 김삿갓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맞나요? 오, 연이 대체 어떻게 된 닿았네요. 일일까요? 어떻게? 그죠? 네. 궁금하시죠? 홍경래 난이 끝나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조정이 반역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단하고 감시와 경계를 좀 풀었던 거죠. 흉흉했던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가족들은 3년 만에 경기도 광주에 모여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김삿갓 가족에게 들이온 불행이 조금씩 거치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아하,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익수는 가문의 수치다. 장동 김씨 가문에서 대역죄를 지은 김삿갓의 가족을 가문의 수치라면서 족보에서 지우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족보에서 지워진다는 건요, 자신이 양반이라는 사실을 어디에도 증명할 수 없고요, 어디서 양반이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근본 없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마는 일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내몰린 듯한 절망감을 느낀 김삿갓의 아버지는 우라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와. 화병. 네,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 그렇죠. 비극이네. 그렇죠. 김삿갓은 3년 만에 가족이 모였다는 기쁨도 잠시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김삿갓의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에 숨어 살기로 했던 거예요. 자, 김삿갓의 어머니가 왜 강원도 영월로 가기로 했을까? 이유가 있죠. 김삿갓의 가족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곳, 대역 죄인의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할 혈연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영월. 첩첩산중 강원도 영월이었거든요. 그럴만하네요.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살 어린이였던 김삿갓은요, 20살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양반집 교수 황 씨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죠.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김삿갓. 자, 과연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인가요? 맞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썩힐 수 없었던 김삿갓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일로 생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골 훈장으로 생활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훈장이었던 김삿갓을 멸시하곤 했거든요. 바로 학부형들. 학부형들. 잔반인 걸 아는 거죠. 맞습니다. 지방의 훈장들은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한 몰락 양반이라는 이유로 종종 학부형에게 멸시받고는 했거든요. 게다가 서당의 훈장님만으로는요, 사실 생계를 꾸려가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 상황 되면 진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세상에 나갈 수도 없는 기회도 없고 내가 거기다 갖다 막 부모들한테 멸시받고 그럼 자포자기 해갖고 매 술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폐인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하지만 김삿갓은요, 돗자리 짜기, 산에서 나무 베어 팔기, 농사 짓기, 하여튼 몸을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사람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음. 그런데요. 훈장으로 살아가던 김사갓의 이 두기를 솔깃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이 김사갓처럼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잔반 중에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당시에는요. 3년에 한 번 열리는 시험인 10년시 외에도 네. 별시라는 특별 시험이 자주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문턱은 낮아지고 시험은 자주 열리니까 합격의 기회는 그만큼 많아져요. 많아지는 거죠. 먹구름만 잔뜩 껴있던 김사갓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김사갓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집안 일으키자. 과거 시험에 사활을 건 김사갓. 그 길로 아내와 자식을 영월에 두고요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김사갓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김사갓처럼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양반들이 막 한양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정조 말년에 그 한양의 인구가 20만 정도였는데 경시의 경우를 보면 한 1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들었습니다. 거의 서울 인구에 육박할 정도였죠. 그러네. 그러한 그 기현상은 김사갓이 살던 순조대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 상민들도 돈 벌어가지고 음. 그냥 막 양반 사고 족보도 새로 사고 막 그러니까 자리도 사고. 그러니까요. 와, 역시. 아니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봐요 이거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음시생이 많다는 것 외에도요 김사갓에게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선다고 해도요 돈도 가문의 배경도 없는 김사갓은요 아주 불리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러야 됐습니다. 불리한 자리? 그때는 이제 이런 맨 넓은 마당에서 봤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안 치는 거지. 뺏기라고요? 끼 볼 수 있고 그 혼이 보자.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아닐 명당이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들판이라든지 뭐 벌판이라든지 뭐 어떤 그 과거 시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시험이 걸리고 있는 TV나 모니터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디가 명당일까요?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아, 누구보다 먼저 시험 문제를 볼 수 있고 재빨리 답안지를 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명당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수험 번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돈 있는 집에서는요 대신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나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야! 하고 막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구나. 네. 쉽지 않네요. 김영장이구나. 돈도 가문의 힘도 없던 잔반 김사갓은요 공정하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도 가문의 배경과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안 김사갓은요 우선 세도 가문과 인맥을 두텁게 쌓기로 합니다. 만약 세도 가문과 인맥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문제 문제. 문제. 보시죠. 김사갓이 세도 가문과 인맥을 쌓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근데 지금 저희가 원래는 저희 셋이 리그전을 치렀거든요. 오늘 김사갓 네.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하시나요? 네, 맞출 수 있습니다. 나? 이것도 아세요? 이것도 소설에 나와. 몰라요. 오케이. 좋아 모르신다. 아, 이거 그러면은 네 명의 싸움입니다. 오케이 4명의 싸움이다. 이거 맞춰야 돼요. 가문의 싸움을 택한 방법? 정답. 자, 네, 정답.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시를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 이런 걸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가문 괜찮은 친구를.
오답. 정답. 네, 저 오답. 알겠어요. 네. 이거랑 비슷한 결입니다. 예. 그 김삿갓이 시를 잘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좋은 집안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시를 지을 테니까 옆에서 너는 좀 베껴가지고 쓰거라. 컨닝하라고. 네. 오답. 정답. 조금 달라요. 정답. 조금 달라요. 아니 아까 정답. 했잖아. 아까 오답까지 정답. 나왔는데 혹시나- 기회를 왜 한 몇 번을 쓰는 거야? 100번 하셔도 돼요. 100번. 100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답. 네. 컨닝이 아니고 시험 공부를 같이 시켜주는 거예요. 공짜로 과외를. 그 친구 집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정답. 아 잠깐만 지금 선생님. 아니, 정답. 나 이건 줄 알았어. 이거 빨리 정답 드셔야 돼요. 정답 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 합격 포인트만 쏙쏙 알려주는 1대1 족집게 과외 1타 강사가 된 거죠. 선생님도 일타 강사이신데. 딱이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대리 시험도 가능했겠네요. 가능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쓰고 네. 옆에 양반 공부 못하는 애 앉혀놓고 나중에 쓱 바꿔가지고 가서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런 거부터 생각을. 과거 시험에서는 과체시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과체시는 7원, 18원, 36구로 이루어진 252자에 달하는 긴 시문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그 문장을 쓰자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김삿갓은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지도했던 것이죠. 곧 한양에서는요 김삿갓이라는 자가 시를 아주 담대하게 잘 쓰고 과체시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